안녕하세요. 참포도나무병원의 척추내시경센터 김태신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허리는 이것이 사라지면서 아프기 시작한다 와 관련된 주제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천천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질문인데 전 지구에서 유일하게 직립보행을 하는 동물이 있어요.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공기같이 당연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왜 인간만 그러면은 걸을 수 있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보니까 인간만 유일하게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 걸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보니까 바로 허리의 전만곡선입니다. 전만곡선이라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은 다른 동물들은 척추가 이렇게 딱 굽었잖아요. 근데 인간만 허리가 이렇게 쏙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전만곡선이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오랑우탄, 침팬지, 고릴라 이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유인원, 뭐 사람도 유인원의 일부라고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허리가 쏙 들어간 그런 동물들이 있기도 한데 대부분은 다 등이 이렇게 허리가 굽었고 인간만 이렇게 허리가 쏙 굽어가지고 이게 균형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구조물로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은 인간처럼 우리가 걸어 다니려면은 허리에 쏙 들어간 전만곡선이 없으면은 안 된다. 그것을 뜻합니다. 그러면은 허리에 통증이 생긴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 통증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뭔가 막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알려주는 경고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다라는 거는 내가 직립보행이, 그러니까 걷는 게 어려워지고 있다는 경고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르게 말하면은 내가 인간답게 걷기가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점점 사람이요, 우리 아까 전에 앞서 말씀드린 뭐 외람된 말씀이긴 하지만 뭐 침팬지나 뭐 이런 오랑우탄 뭐 다른 동물들처럼 허리가 이렇게 점점 굽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답게 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허리 통증은 그것을 알리기 위한 경고 사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시를 좀 가져와 봤어요. 88세 남성분이신데 여러 군데에서 막 시술을 했는데 전혀 소용이 없다고 하십니다. 계속 허리가 아프시대요. 보니까 이렇게 옆에서 전신 사진을 찍었더니 시상면 무게중심선이라고 있어요. 옆면에서 보는 것을 우리가 시상면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목뼈에서 무게중심선을 쭉 그을 수가 있어요. 이게 다른 분들은 보시면은 요 엉치뼈 있잖아요. 엉치뼈랑 선이 딱 일치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분을 보시면은 이게 거의 200mm, 그러니까 20cm가량 전방으로 무게중심이 쏠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 등도 이렇게 평평해졌죠. 이것을 등이 편편해졌다 그래가지고 편평등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무게중심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는 옆에서 봤을 때 불균형이 생겼다. 그래서 시상면 불균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아까 전에는 그래요. 뭐 88세니까 뭐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고 43세 남성분이 또 오셨어요. 이분은 허리 통증이랑 오른쪽 엉덩이도 아프시다 그러고 허벅지도 땡긴다고 하십니다. 엑스레이를 다른 데서 이거 찍어서 갖고 오신 거예요. 찍어서 갖고 오신 걸 보니까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들었다고 하십니다. 또 MRI도 찍어서 갖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MRI도 이상이 없다라고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나는 왜 도대체 엉덩이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 것이냐, 요렇게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제가 전신 엑스레이를 새로 찍었습니다. 전신 엑스레이를 딱 찍으니까 이렇게 목에서부터 무게중심선을 쫙 그어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과 다르게 이 엉치뼈에서 굉장히 전방으로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재보니까 한 120mm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분도 43세인데 이미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무너졌다. 그것을 시상면 불균형이라고 하는데, 무게중심이 자꾸 앞으로 쏠려 있으니까 남들은 10kg 들 때 안 힘든데 나는 10kg만 들어도 막 허리가 아프고 엉치가 막 아프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이 결국에는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또 이분 보시면은 등이 이렇게 평평해졌잖아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아까 편평등 증후군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것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허리가 완전히 일자가 됐어요. 이 아까 전에 다른 동물과 다르게 인간만 허리가 이렇게 앞쪽으로 구부러진 전만 각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전만 각도가 대한민국 평균이 한 35도에서 45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 보시면은 재보니까 한 26도밖에 안 돼요. 그것을 우리가 일자 허리라고 합니다. 허리가 일자다. 이래서 일자 허리인데, 이게 또 보면은 강아지들이 또 일자 허리예요. 보시면은 강아지 허리가 이렇게 일자죠. 그래서 이 강아지들은 잠깐 일어날 수 있는데 얘네들이 자꾸 앞으로 꼬꾸라져요. 인간도 아기 때는 일자 허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아기들을 이렇게 앉혀놓으면은 얘네들이 자꾸 앞으로 이렇게 꼬꾸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성인도 그렇고 아기도 그렇고 허리에 이 전만 곡선이 생기면서부터 앉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이 허리 곡선이 애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한 7개월째부터 이렇게 딱 꼿꼿이 앉을 수 있게 돼요.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앉을 수 있게 되나 보니까 이 활배근하고 엉덩이 근육이 발달을 하면서 꼿꼿이 앉을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활배근이 뭐냐면은 요 이렇게 날개뼈에 붙어가지고 요 엉치 쪽으로 우리 몸을 당기는 등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게 딱 상체가 앞으로 꼬꾸라지지 않도록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 엉덩이 근육, 이게 이제 한자로 큰 대자 엉덩이 준자를 써가지고 이제 대둔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엉덩이 근육의 이 큰 근육은 딱 있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어디로 모이냐면은 요 흉요 근막이라고 하는 요 허리 쪽에 인대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어요. 거기로 이래 다 모인단 말이에요. 이 척추 기립근도 척추를 기립할 수 있게 해주는 근육인데, 얘네들 보시면 요 인대가 다 여기 아래쪽에 붙어 있죠. 여기가 다 흉요 근막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밧줄을 여기 보시면 어깨까지 이렇게 쫙 올렸잖아요. 어깨까지 밧줄을 탁 걸쳐가지고 요 엉덩이 쪽에서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뭔가 일자허리가 있고 무게중심이 무너졌어. 자꾸 앞으로 이렇게 꼬꾸라질라 그래. 그러면은 이 척추 기립근이 이렇게 열심히 잡고서 막 당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너무 힘들어져서 나중에는 이렇게 밧줄을 확 놓치거나 아니면은 막 이게 늘어지거나 끊어지거나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뭐 디스크나 뭐 척추뼈에 무게가 실려가지고 걔네들이 부러진다든지 터진다든지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기 때 만들어진 이 허리의 전만 곡선이 나이가 들면서 계속 사라져요. 점점 사라지면은 점점 내가 인간처럼 앉아있기가 힘들어진다. 근데 그게 힘들어지니까 앉아있으면은 허리가 아픈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통증이 내 몸이 이상이 생기고 있다는 경고 사인이니까 그게 생기는 거예요. 초코송이 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나이가 들면서 곱추가 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말씀하신 무게중심 문제인가요? 유전성인가요? 약간의 유전성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런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굽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관리가 이렇게 잘 되신 분들은 조금 내가 유전적으로 허리가 굽게 태어났어도 나중에 막 이렇게 80 넘어서도 막 테니스 치시고 다 하세요. 근데 이게 관리가 안 되면은 자꾸 앞으로 무너지니까 점점 곱추처럼 걷게 되고 지팡이 짚고 걷게 되고 이렇게 계속 누워만 있게 되는, 그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 다시 좀 PPT로 넘어가자면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요거에 대한 답이 이게 될 수 있어요. 왜 내 척추 곡선은 점점 사라지고 있을까? 내 등은 점점 왜 굽고 있을까? 관리는 그러면은 어디가 안 돼서 자꾸 내 등이 굽는 걸까? 딱 보시면은 그 이유가 디스크가 내가 남들보다 노화가 좀 잘 되거나 아니면은 뭔가 균형이 무너지면서 디스크의 노화가 남들보다 빨리 오거나 아니면은 또 중요한 근감소증이 생겨서 그래요. 디스크의 노화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은 디스크가 원래는 이렇게 두껍고 이렇게 싱싱해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닳고 닳아서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 이게 이제 디스크가 노화가 되고 마모가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거 보세요. 57세세요. 아직 50대면은 한창 활동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허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곡선이 없죠. 딱 일자허리죠. 그리고 보시면은 정상 디스크 두께는 이렇게 뼈와 뼈 사이에 보시면 이 빈 공간이 실제로는 디스크가 있다고요. 이렇게 두껍고 한 10mm 전후로 돼야 정상인데 얘네들이 여기 보시면 다 닳아서 없어졌죠. 그러니까 디스크 마모가 다 끝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엉치뼈가 있는데 엉치뼈 위에 디스크, 엉치뼈 안쪽 디스크가 다 마모가 돼가지고 이런 분들은 그냥 앉아만 있어도 자꾸 꼬꾸라지려고 하니까 여기 이제 근육이 계속 아프고 인대 통증도 자꾸 발생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근감소증이 와요. 근감소증이 요 25살에서 한 30살까지 이제 근육이 피크를 찍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이제 점점 들면서 근육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못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살이 너무 빠지면 또 안 좋아요. 어떤 분들은 여성분인데 막 40kg가 안 돼요. 이런 분들은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요 엉치뼈가 의자에 닿아가지고 막 아프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또 척추뼈를 근육이 제대로 못 잡아주다 보니까 점점 전만곡선이 또 사라져요. 그러니까 막 등이 또 빨리 굽고 계속 허리는 통증이 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허리 건강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근육이 뭐냐라고 여쭤보면은 이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대둔근, 엉덩이 근육이죠. 그 다음에 활배근, 이거는 아까 전에 날개뼈를 이렇게 뒤쪽으로 잡아당기는 근육이죠. 이 대둔근의 역할이 뭐냐면은 사람을 앉았다가 일어나게 해줍니다. 사람이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는 엉덩이 근육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엉덩이 근육이 이렇게 모자라면은 일어나기가 힘든데, 그래서 일어나실 때 엉치통증이 같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활배근은 등 근육이죠. 이것은 등을 이렇게 뒤쪽으로 당겨가지고 딱 굽지 않게 허리를 당겨준다고요. 근데 이 두 개가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디스크의 무게가 빨리 실리니까 디스크 마모가 또 빨라지고 허리가 계속 굽기 시작해요. 곡선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등이 막 자꾸 굽고, 그러니까 앉았다가 일어나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여쭤보셨던 대로 물론 유전적으로 내가 남들보다 좀 곡선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등이 뭐 좀 더 빨리 굽게 태어났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런 등 근육이랑 그 다음에 엉덩이 근육 관리가 잘 되면 훨씬 더 늦출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저한테 이렇게 오시잖아요. 막 엉덩이 아프고 허리 아파서 오시잖아요. 당장 아픈데 이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당장 아픈데 근육을 뭐 어떻게 키워요? 운동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럴 때의 대답은 시작부터 하는 겁니다. 시작은 올바른 자세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자, 자세. 어떤 자세를 잡아야 되냐? 허리를 피세요.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다 허리를 피시고 어깨를 이렇게 쫙 피시고, 그 다음에 15도 전방 주시를 합니다. 이것만 해도 지금 15도 한번 봐보세요. 목이 이렇게 좀 편해지신 게 느껴지실 거예요. 딱 이렇게 올곧게 서 있는 거죠. 이렇게 워커 잡고서 하셔도 돼요. 내가 이렇게 앉아있지 못하고 맨날 이렇게 누워 계신 분들 당장에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허리 올곧게 피시고, 안 되면은 이렇게 워커 잡고서라도 일어나가지고 딱 전방 15도를 내가 바라보고 선다. 이게 올곧은 자세입니다. 또 보시면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완전히 정면에서 봤을 때에도 척추가 이렇게 굽은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측만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또 저희가 무게중심을 또 그어요. 앞에서 본 거는 관상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상면 무게중심선을 또 목에서부터 이렇게 그으면은 이렇게 측만증을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분 보시면 등이 많이 굽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기냐? 보시면은 이런 안 좋은 자세. 이 자세를 많이들 하고 계세요. 오늘 저한테 10대 어린이분이 오셨는데 10대 때부터 이러고 계세요. 네. 그 다음에 일하실 때도 이러고 또 이러고, 그러면은 또 목이 한 차례 더 굽죠? 등도 굽죠? 이러고서 계속 지내시면은 계속 또 척추가 굽어가는 겁니다. 이런 분들한테 뭐 주사 치료한다고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치료가 되냐? 당장에 아픈 거는 사라지는데, 지금 주사 치료 효과를 봤어도 내가 또 이러고 지내고 또 이러고 지내고 그러면은 자세
결국에 고쳐지지 않고 아까 전에 이렇게 등 굽고 뭐 이렇게 측만증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으면 또 재발을 해요. 6개월 뒤에 오셔서 또 아프다고 또 주사 맞고 가고 1년 뒤에 오셔서 또 주사 맞고 가고 2년 뒤에 오셔서 주사 맞을 때는 이제는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 측만증이 옛날보다 더 심해졌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치료는 우리가 재활이랑 운동, 그 다음에 자세 교정을 통해 가지고 척추의 곡선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라고 제가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자세를 만들었어요. 자, 꼿꼿이 섰어요. 자세를 만든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운동 많이들 배우시려고 그래요. 근데 어려운 운동 배우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걷기부터 하세요. 자, 직장인분들 30분 산책 하십니까? 솔직하게 내가 30분 산책 하루에 하냐? 라고 했을 때 자, 내가 좀 종아리에 요즘에 막 슬슬 좀 쥐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당장에 매일매일 30분씩 산책을 해야 됩니다. 30분이면은 이제 3,000보입니다. 대략적으로. 그 정도는 내가 산책을 매일매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선생님, 저 출근할 때 매일 걷는데요. 걷는 거는 걷는 건데 이렇게 핸드폰 보고 바닥 보고 걸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저도 출근하잖아요. 출근할 때 보면은 다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걸어요. 그러면은 보세요. 등이 딱 굽었잖아요. 이 상태로 걸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허리를 딱 펴고 어깨 펴고 15도 전방 주시한 상태에서 3,000보를 내가 걷는다. 하루에 최소. 그거 오늘 이제 새해가 되시니까 그거 마음 먹고 이제 매일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 자세로 걸으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프다고 맨날 누워만 있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프다고 누워 있는 게 상책은 아닙니다. 자, 누워 있으면은요, 일단은요 근육이 쭉쭉 빠져요. 예. 그래서 나중엔 다시 좀 일어나 보려고 마음을 먹어도요 일어나질 못합니다. 예. 또 하나, 걷지를 않으면은요 사람이 막 우울해져요. 우울증이 생깁니다. 운동을 안 하면 막 우울해져요. 그리고 이 우울증이 아주 중요하게도 내 허리의 만성 통증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도요 계속 활동을 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논문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막 오래 쉬게 하고 이런 분보다 오히려 평소에 하던 활동을 하던 분들이 통증이 더 좋아지셨다는 논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활동을 해야 우울감도 사라지고 또 이렇게 걷고 해야 혈액순환도 잘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소화도 잘 되고 또 이게 변비도 안 생기고 그리고 허리 통증도 점점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곧은 자세로 걷는 거. 그 다음에 이 팔자걸음도 고쳐야 돼요. 팔자걸음이 있으면 엉덩이 근육이 이렇게 늘어져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앉았다 일어날 때 제일 중요한 요 엉덩이 근육이 안 고쳐집니다. 그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 딱 항문에 힘을 주고 엉덩이에 힘을 주는 거. 그것도 일상적인 어떻게 보면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당기는 운동이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 이렇게 딱 활배근을 길러주기 때문에. 그리고 뭐 수술 이런 거는 정말로 필요할 때 정말로 필요한 부위만 하는 거예요. 저도 수술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나사를 박는 유합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정말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가능하면은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로 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더라도 가능하면은 최소 절개 수술, 그게 뭐 내시경이든 현미경이든 이렇게 딱 디스크가 터지면 그 부위만, 뭐 아니면 협착증이 있으면은 딱 그 부위만 이렇게 최소 절개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또 이제 조금 더 내가 머리에 들어올 여력이 있으시면은 요거를 한번 해보세요. 네, 체어 스쿼트. 자, 엉덩이 근육 운동인데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시는 운동인데 대신에 뭘 짚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막 이런데 책상 짚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아니면 이렇게 바닥 짚고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무릎 짚고 일어나지도 마세요. 딱 손 떼고 요 상태에서 이렇게 일어나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어르신들 이거 시켜보면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요게 이 엉덩이 근육을 길러주는데 어르신들께는 가장 적합하다. 그러면서 엉덩이 근육이 길러지면은 이 엉덩이 근육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순환이 또 잘 되고 그 다음에 걷는 것도 수월해지고 앉았다 일어날 때 힘이 덜 드니까 앉았다 일어날 때 요 허리의 통증도 훨씬 덜해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브릿지 운동은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엉덩이 드는 거. 그것도 엉덩이 근육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엉덩이 근육에 도움이 될 만한 거를 일단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그 킥백, 요거는 이렇게 뒤차기 하는 거예요. 말처럼. 예, 딱 엎드리셔가지고 말처럼 이렇게 발차기를 뒤로 탁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엉덩이 근육하고 허벅지 근육을 길러주는 운동이고요. 렛풀다운, 요거는 이제 이렇게 당기는 운동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턱걸이, 뭐 렛풀다운 요런 거 다 활배근 운동인데, 이렇게 밴드를 이용해서 하시는 것도 좋고, 이렇게 헬스장에 가실 여력이 되면은 기구를 이용해서 하시는 게 조금 이런 균형을 주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자세도 키우고 내 허리 곡선도 유지하고 또 이렇게 운동, 이렇게 걷는 운동 정기적으로 해가면서 해야 나중에 이렇게 나이가 드셔도 이렇게 테니스 치고 뭐 탁구 치고 다 하시죠.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가 허리의 통증을 없애보자. 요게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 강의를 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그래요. 정인수님께서 허리가 일자인데 하체 운동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딱 두 가지입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엉덩이 근육 운동하고 그 다음에 활배근 운동. 그러면은요, 요 척추가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어도요, 뒤에서 이렇게 당겨주잖아요. 마치 우리 투석기 당기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곡선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이렇게 하시고, 웬만하면은 지금 허리 통증이 있으시면은 걷기 운동부터, 걸을 때 허리를 이렇게 딱 펴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하는 운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해피바이러스님 말씀 좀 한번 볼게요. 저는 하루 종일 앉아있는 직업인데 디스크가 있거나 어떤 질환이 있는 것 같진 않은데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세요. 자세가 문제인 것 같은데 일할 때 어떤 자세로 앉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계속 근육이 긴장해 있고 이게 근육이 조금 적정한 자극이 있어야지 얘네가 딱 텐션을 유지하고 허리를 잡고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앉아만 있으면은 또 이게 늘어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람이 딱 앉아 있으면은요, 허리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굽어집니다. 그러니까 딱 허리가 안 굽어지도록 핀다. 어깨를 핀다. 15도 전방 주시. 요 자세. 만약에 모니터 좀 높일 수 있으면 좀 높여서 보세요. 네. 그러면은 목도 좋아지고 허리도 좋아집니다. 네. 뿔리엔님 질문 좀 볼게요. 걷기 운동으로, 네. 걷기 운동으로 근력을 키우는 건 도움이 될까요? 사실은 걷기 운동 자체가 근력을 막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걷기 운동을 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람이요, 근육도 약간의 자극이 있어야지 크잖아요. 그러니까 걷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연골하고 근육에 적정한 자극을 계속 주는 행위예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정기적으로 좋은 자세로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아주 재활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내가 거기에서 조금 힘이 있어서 근력을 키우는 거를 좀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활배근 운동이나 아니면 엉덩이 이렇게 벌리는 운동 있잖아요. 다리 이렇게 벌리는 운동. 뭐 그것도 좋고, 아까 전에 이런 앉았다 이렇게 좀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일어날 때 엉덩이에 딱 힘을 주는 거. 체어 스쿼트. 그것도 평상시에 하는 것도 이런 근력을 기르는데 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다음 또 프로 야근러님 질문 좀 볼게요. 보통은 제가 야근을 일주일에 4번 정도 한다는데 선생님 갑자기 며칠 전부터 꼬리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더니 이제 엉덩이까지 아프게 되셨다고 해요. 이를 때려칠 수는 없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먼저는 엑스레이를 찍어 보는 겁니다. 엑스레이를 찍어 봐가지고 내가 과연 허리의 곡선이 얼마나 사라졌는지 보고, 만약에 곡선이 너무 사라졌으면은 내가 자꾸 몸이 앞으로 기울고 있다는, 등이 굽고 있다는 증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재활이랑 운동을 통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치료를 하고, 그것조차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시면은 뭐 주사 치료나 아니면은 인대 강화 주사 같은 일부 주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은 재활이랑 뭐 이런 운동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다, 네, 라고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야근을 아무래도 오래 하시니까 이런 스트레스도 있으실 거고, 자꾸 이렇게 등이 굽으실 거고, 고민도 하시니까 이렇게 등도 이렇게 자세도 이렇게 안 좋으실 거고, 막 이렇게 보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딱 내가 생각날 때마다 허리 딱 나는 펴야지, 요 상태로
이제 나는 일을 해야지. 예, 그렇게 하시다가 만약에 너무 통증이 심하시면은 잠깐 산책 좀 하고 오세요. 네, 일어나셔가지고 올곧은 자세로. 네, 그렇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 곡선이 사라지고 있는 걸 보면은 이게 병이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지 딱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인수님, 스쿼트 엉덩이 근육 운동 하지 방사통 있으면은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요 스쿼트도요 종류가 있어요. 자, 모든 운동은요 강도가 있습니다. 단순히 걷기 운동도요 천천히 걸으면은 이게 저강도 운동이에요. 근데 빨리 걸으면은 이게 고강도 운동이 돼요. 달리는 것도요 천천히 달리면은 그게 저강도 운동이에요. 빨리 달리면은 축구 선수처럼 막 스프린트 하면은 그거는 이제 무산소 운동이 되고 고강도 운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쿼트도 마찬가지로 맨몸으로 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체어 스쿼트 그거는 어르신들도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저강도 운동이에요. 예, 요 정도는 이런 방사통이 있고 엉덩이 근육 운동 하셔도 됩니다. 방사통 있어도 좀 허리 아파도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내가 맨몸으로 좀 해봤더니 아프다. 그러면은 저강도 운동부터 하셔야 돼요. 체어 스쿼트부터. 그 다음에 맨몸 스쿼트. 그 다음에는 이렇게 뭐 빈봉을 들고 하는 스쿼트. 그 다음에 무게를 달고 하시는 건데 웬만하면 거기까지는 안 가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아프신 분들은. 네, 그래서 체어 스쿼트, 그 다음에 맨몸 스쿼트, 그 다음에 빈봉 스쿼트. 요 순서로 가시면 됩니다. 자, Nothing Without You님 질문 보시면은 선생 척추의 주사 시술로 통증을 없앤다는 게 차단술 그게 뭔가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당장에 통증이 내가 너무 심해가지고 막 걷지도 못해요. 그리고 막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뭐 주사 치료, 시술 치료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원리가 어떤 원리냐면은 우리가 총을 맞고서요. 이렇게 영화 보시면 막 총 맞고 쓰러지잖아요. 근데 총 맞고서 일어나지 못하는 분한테도 몰핀을 놓으면은 사람이 안 아프면 일어나서 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아프면은 능력이 있음에도 걷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런 주사 치료를 하면은 통증도 가시고 또 이런 주사에 또 저희가 약을 주입을 할 때 약간 염증도 없애주고 하는 그런 약도 이제 주입을 하거든요. 아니면은 가끔 가다가 이제 인대를 좀 강화시켜주는 약도 주입을 하고 그러면은 좀 인대도 좀 단단해지고 그 다음에 좀 염증이 가라앉으니까 이런 자율신경도 좀 돌아오면서 순환도 잘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내가 일단은 걸을 수 있게 안 아프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재활이랑 운동을 통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허리의 곡선을 회복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치료의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 차단술은 어떻게 보면 그 주사 치료의 종류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소망님 월경 중일 때 무지하게 허리가 아프네요. 허리 밴드 같은 거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허리가 아플 때 침대에 똑바로 누운 것보다는 옆으로 누운 게 더 좋은가요?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월경 중일 때 허리가 아픈 거는요. 이 허리가 아픈 원인은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데 가면 허리가 아프면 다 허리 디스크라고 그러고 협착증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다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곡선이 이렇게 무너지고 균형이 무너진 것도 어떻게 보면 원인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순환장애가 생겨가지고 허리 통증이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또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방광염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자궁이나 뭐 난소의 문제 이런 것까지도 이제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골반에 염증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월경 중일 때 뭐 가끔 가다가 이런 경련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런 허리 쪽, 배 쪽이 아프면서 또 허리 쪽이 아픈 경우도 있고 심지어 재채기를 할 때도 막 복압이 올라가니까 막 허리가 아프다는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원인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면은 저희가 이런 정밀 검사가 필요하지만 허리 밴드를 하는 게 도움이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예, 이게 허리 밴드를 하면 아무래도 좀 조여주니까 이런 안정성을 가해주고 이런 근육을 딱 잡아주는 그런 원리도 있는데 얘네들을 또 너무 오래 하면은 이렇게 근감소증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딱 아프실 때 만약에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약간의 이런 잡아주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하시고 또 이렇게 쉬실 때는 좀 푸셔야 돼요. 그리고
허리가 아플 때 똑바로 누운 게 좋냐, 옆으로 누운 게 좋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논문도 많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똑바로 누운 게 가장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옆으로 누운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옆으로 누울 때 허리가 이렇게 휘지 않도록 뭐 이렇게 좀 간단한 얇은 뭐 이런 수건이나 베개 같은 거 깔아주시면 좋고, 이렇게 다리에 이렇게 좀 베개를 껴주시면은 다리가 이렇게 균형이 무너지지 않게 딱 될 수가 있으니까 좋고요.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엎드려 자는 거는 최악입니다. 그래서 엎드려 주무시는 거는 지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JKK님. 최근에 골프를 시작했는데 연습을 너무 했더니 등이랑 허리가 너무 아프세요. 계속 연습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 골프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할 말이 많아요. 근데 골프는요, 어떻게 보면은 오른쪽으로 이제 주로 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만 자꾸 무게중심이 쏠리는 운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른쪽 디스크의 마모가 좀 빨리 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X 스윙 동작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뒤로 젖힐 때 있잖아요. 그때 이 요추 3, 4번, 4, 5번 그 아래쪽 디스크가 완전히 이렇게 수건 쥐어짜듯이 쥐어짜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골프는 되게 허리에 좋지는 않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이제 또 이렇게 예약을 잡아 놓으신 게 있고 하니까 당분간은 좀 연습을 쉬시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런 활배근에 잠깐 회복을 시킨다. 그리고 디스크도 저희 이렇게 째지면은요,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걸 모르는 건데 약간 이게 회복될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찢어진 것, 디스크도 이렇게 찢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찢어진 막들이 좀 이렇게 회복이 되고 할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그런 여유는 좀 가지시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다 좀 나아지면은 이제 좀 연습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하다가 이제 허리가 아프면은 이렇게 반대쪽으로 꼭 이렇게 스트레칭을 또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디스크가 한쪽으로만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균형을 맞출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잠실 시그니엘 거주 님께서 왠지 운동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즐기시는 운동이 있나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저도 운동 좋아하죠.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걷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계단 오르는 그런 기구가 있어요. 헬스장 가면은 이제 그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계단 오르는 운동은 어떻게 보면은 강도로 치면은 약간 중강도, 저중고 중에 중강도 이상의 운동에 속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계단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걸으면은 좀 저강도 운동이고, 빠르게 걸으면은 고강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적당한 속도로 이렇게 좀 계단을 올라가 주면은 이게 엉덩이 근육하고 허벅지 이렇게 기르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헬스장에서 가르치는 런지 운동이나 이런 것도 허벅지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허벅지랑 엉덩이를 일단 기르면 내가 몸이 단단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앉았다 일어나는데 힘이 훨씬 덜 든다. 그리고 또 저는 예전에 야구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포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났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름 좀 엉덩이 근육이 많이 키워졌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코풀기 사내대회 1등님. 네. 선생님은 꼭 지키는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사실 습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하루에 30분 산책하는 거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요즘에 좀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조금 몸을 사리게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앉아 있을 때도 이렇게 허리 꼿꼿하게 이렇게 허리 이렇게 등 펴고, 그 다음에 이제 목이 아플 때는 좀 이렇게 전방 15도 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끔가다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목이랑 이렇게 등도 펴주고, 요런 걸 이렇게 계속 합니다. 횡단보도 기다릴 때도 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 기다릴 때도 하고, 이런 반복적인 좀 지속적인 자극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왜 배만 나와님? 배 나오면은 허리가 아픈 게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배가 나오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무게중심 선과 아주 관련이 있어요.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시상면 무게중심 선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목뼈에서 이렇게 긋는 건데, 그게 엉치뼈랑 일치해야 정상인데, 이 배 나오신 분들이 주로 이렇게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무게중심이 아무래도 앞에 있으니까 그러는 거겠죠. 그러다 보면은 등이 자꾸 굽어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일자가 되고 등은 편평등이 되고 그러니까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살만 좀 빠지고 요 등 근육만 키워줘도 요 뒤에서 당겨지는 힘도 좋아지고 앞쪽으로 무게가 안 쏠리니까 좀 편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 나오는 거가 좀 빠지니까 내가 이렇게 허리가 이제 좀 안 아파졌다 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술 자주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술만 안 먹어도 허리가 좋아집니다. 왜냐? 술 먹으면서 살이 계속 매일매일 1, 2kg씩 쪘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런 체중 관리도 허리 통증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플리엔님, 네, 병원 위치가 어딘가요? 네, 저희 병원 양재동 8번 출구에 있습니다. 참포도나무 병원입니다. 네, 꽃풀기 사내대 1등님 다시 좀 질문 주셨어요. 선생님은 허리 전문이신데, 네, 허리로 물건을 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올바르게 드는 자세가 뭔가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답은요, 일단은 웬만하면 무거운 걸 안 드는 게 답입니다. 아무래도 무거운 거를 많이 드는 걸 오래 하신 분들이 이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디스크 노화도 되게 빨리 일어나고 등도 많이들 굽어 계세요. 나중에 이제 연세가 이제 막 60, 70 되시면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니까. 저도 맨날 이렇게 드는 일이 생기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은 올바르게 드는 자세는 허리의 전만 곡선을 내가 유지한다라는 생각으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이렇게 딱 굽어진 상태로 내가 든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몸 전체가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꽉 껴안으신 다음에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네, 그게 제일 좋은데 그게 가능하려면 내가 엉덩이랑 허벅지 근육이 단단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엉덩이랑 허벅지 근육은 어떠한 행위를 하든 간에 필수적인 근육이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스타 유튜버님,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신경통이 허벅지, 엉덩이로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걷지를 못해요. 너무 아파서요. 심한 걸까요? 걷지를 못한다는 게 앉았다 일어났다는 가능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허리를 삐끗한 게 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요 허리에랑 엉치에 걸쳐 가지고 이 흉요근막이 다 있습니다. 그 흉요근막이 손상되는 원인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리가 굽고 뭐 이런 일자허리랑도 연관이 많이 있고요. 디스크의 노화, 마모와도 연관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신경통이 엉덩이로 내려오지는 않는데 요 허리에만 국한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요 전체적인 그런 흉요근막에 어딘가 손상이 온 거예요. 네, 그 손상이 온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거기에 손상이 오니까 내가 이렇게 앉았다가 이렇게 딱 일어나는 그런 엉덩이 근육도 다 흉요근막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힘들어지는 거고 허리 쪽에서 당겨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그 다음에 걷는 것도 이렇게 걸을 때 걷는 행위는 뭐냐면은 엉덩이 근육과 활배근이 조화가 되면서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엉덩이 근육이 늘어질 때는 활배근이 당겨주고 그 다음에 활배근이 늘어질 때는 엉덩이 근육이 이렇게 늘어나고. 근데 이제 이게 서로 이렇게 보완작용이 일어나면서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어딘가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걷지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이렇게 눌러보고 짚어봐야지만 어디가 아픈지 알 수 있습니다. 아이폰 19 프로맥스 플러스 512 분께서 질문 주셨어요. 선생님, 경추 베개라고 해서 이 베개를 베고 있으면 목에 아치가 생기는 그런 베개인데요. 이런 베개가 실제로 효과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경추 베개가 종류가 너무 다양해요. 저도 목이 안 좋습니다. 워낙 이렇게 또 일을 하고 저도 지키려고 하지만 이렇게 또 목이 이렇게 자꾸 아프거든요. 그래서 경추 베개를 너무 엄청 다양한 걸 써봤어요. 근데 일단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경추가 C자가 돼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리의 곡선이 중요하듯이 이 목도 전만 구조가 중요해요. 우리가 아기 때요, 사람이 이렇게 기면서요, 목을 이렇게 뒤로 꺾어서 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목이 뒤로 꺾여서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게 뭔가 내가 일을 하고 뭐 이렇게 자꾸 핸드폰 보고 그러면서 목이 앞으로 굽으니까 내가 어릴 때 생겼던 요 C자형 커브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시 원래대로 C자형을 만들어주는 게 이 하중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요 목 가장 튀어나온 뼈 있잖아요. 그 주변으로 이렇게 목 디스크가 안 생기게 하는 좋은 방법인데 이 경추 베개도 어떤 분들은요 너무 높은 걸 또 베세요. 막 너무 목이 꺾여요. 그러면은 오히려
요 악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등은 가만히 있는데 목만 앞으로 꺾이니까 오히려 막 거북목을 유발하는 그런 경추베개도 있어요. 그래서 경추베개도 좀 낮은 거가 좋고요. 만약에 꼭 뭐 비싼 돈 주고 경추베개 안 사셔도 그냥 뭐 수건 있잖아요. 수건 좀 말아가지고 요 뒤에 깔고, 만약에 너무 아프시면은 요 뒤에 수건 깔고 요러고 주무세요. 요러고 이렇게 주무세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어깨도 펴지고 그 다음에 목에 아치도 생기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갈치도미님, 허리 디스크가 있는 사람에게 좋은 운동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좋은 운동은 걷는 운동입니다. 걷는 운동을 통해서 적절한 자극을 주면서 허리가 찢어진 부분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통증이 덜해지면 그 다음부터 엉덩이 근육부터 키워야 됩니다.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의자에 앉아서 일어나는 거, 어디 짚지 말고 요 손 든 상태에서 하세요. 손 든 상태에서 이렇게 어깨 넓이로 딱 그 다리를 벌리시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세요. 예, 그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맨몸으로 좀 이렇게 스쿼트를 좀 하시고, 네, 스쿼트를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엉덩이 근육을 키우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운동은 활배근을 기르는 요 이렇게 당기는 운동들, 뭐 턱걸이도 좋지만 턱걸이는 아마 처음에 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밴드부터 하는 거예요. 밴드부터 하고, 그 다음에 헬스장 가서 기구로 하는 거예요. 낮은 무게로부터. 예,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딱 허리를 굽혀주는 거고, 플랭크는 좋은 운동인데 약간은 중강도 이상의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당장에 막 플랭크를 하기보다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저강도 운동, 걷기, 그 다음은 체어 스쿼트, 그 다음은 이렇게 밴드로 이렇게 당기거나, 아니면 허공에 하셔도 돼요. 허공에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그런 저강도 운동부터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제오페 국회님, 푹신한 침대에서 자는 게 허리에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딱딱한 곳에서 자는 게 허리에 좋은가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요거는 제가 결론 지어 드릴게요. 이거 유명 학술지에서 다 나온 거예요. 전향적 연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푹신한 연구를 되게 오랜 기간 한 건데, 이런 푹신한 침대가 좋냐, 아니면은 적정한 침대가 좋냐, 딱딱한 침대가 좋냐 해서 다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했더니 그냥 적정한 침대에서 자는 게 좋다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푹신해도 안 좋고 너무 딱딱해도 안 좋습니다. 그냥 적정한 게 좋습니다. 네, 요걸로 이제 결론 지어 드릴게요. 자, 딸 아이의 사춘기님, 우리 딸아이가 사춘기인데 네, 릴스 틱톡 춤만 추러 다니고 그죠. 요즘에 좀 춤 많이 추시죠. 집에 오면은 영상 만들고 영상만 보고 그러는데 핸드폰 하는 습관이 키 성장에 방해가 될까요? 자, 중학교 2학년이면 15살이죠. 그죠? 우리나라 나이로 요즘엔 만으로 하니까 14살인데 이제 이 뼈랑 연골이 성장이 18살까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뭐 더 막 20대가 돼서도 막 이루어지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18살까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나무가요, 이렇게 클 때요, 올곧게 크면은 올곧게 커요. 올곧게 딱 해놓고 크면은. 근데 얘네들을 이렇게 조금 막 밧줄로 이렇게 매달아 놓고 굽어서 키우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막 굽어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창 이제 자랄 시기에 딱 허리 올곧게 해서, 그 다음에 등도 올곧게 해서, 자세도 올곧게 해서 이제 18살까지 커야 이 소나무가 크듯이 올곧게 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춤 이런 거는 또 이제 연골, 무릎 연골에도 되게 좋은 운동은 아니고, 그다음에 폰 보고 이러니까 계속 구부리고 있고, 영상 편집한다고 하면 계속 이러고 있죠, 그죠? 이러고서,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키는 어떻게 보면 약간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요 척추의 구조나 뭐 이런 등이 앞으로도 이게 안 굽고 딱 올바르게 자라는 데는 어느 정도는 좀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하시되, 좋아하시는 거를 하시되 항상 좀 평소에는 좀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맛있던 웅유애님, 네. 아주 오래 잠을 자면 허리 안 아프냐고 묻는데, 오래 누워 있으면 허리가 아픈 이유가 무엇이죠?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일단은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오래 누워 있어도 안 아픈 분도 있습니다. 근데 오래 누워 있어서 아픈 이유는 내가 뭔가 척추 구조에 이렇게 사람이 누워 있으면은 이 전만 구조가 오히려 더 생기거든요. 아니면 근데 이것도 침대에 따라 다른데 딱딱한 데서 주무시면 또 허리가 쫙 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뭔가 비정상적인 곡선을 가진 상태에서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은 이제 그쪽 이런 허리에 관절이나 아니면 디스크에 계속 오랜 시간 무리를 주니까 막 8시간 주무시면 8시간 동안 무리를 주니까 허리가 아프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치고 제대로 된 구조를 만든 상태에서 주무시면 괜찮은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는데 막 허리가 계속 아프다 그러면은 옆으로 좀 해서 주무세요. 옆으로 누워서 자는 거 괜찮아요. 네, 약간 좀 허리 이렇게 좀 내가 측만증이 있어가지고 허리가 구부러진다 싶으면은 안 구부러지도록 이쪽으로 이렇게 베개를 베주시면 돼요. 이쪽으로. 네, 그러면은 딱 허리가 올곧은 상태에서 내가 이제 잘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임숙자님, 거북목이 살짝 있는데 목보호대 같은 게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군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목보호대가 너무 아프신 분들은 도움이 되는데 이게 목보호대를 이것 또한 뭐 4시간 이상 이렇게 차고 있으면은 마찬가지로 여기 근육이 빠져요. 네. 그리고 이제 근육이 힘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북목이 살짝 있는데 목보호대를 하시지 말고요. 아까 말씀드린 내가 이렇게 어깨를 펴고 어깨를 같이 펴야 돼요. 거북목은 목만 뒤로 젖힌다고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어깨를 같이 펴야 고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 같이 펴고 목도 이렇게 살짝 하는 요 운동을 자주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전문가한테 좀 이런 재활치료나 교정 이런 걸 좀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목보호대는 저는 당장의 통증을 줄여줄 수는 있지만 얘가 영구적으로 치료를 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홍영수님, 허리 퇴행성이라고 하시던데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혹시 거꾸리 운동은요? 거꾸리 운동도 좋은데 대신에 이거를 너무 만약에 어디 공원 같은 데 가셔가지고 막 조절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거꾸리를 확 하시면 갑자기 이렇게 디스크가 확 벌어지면서 이렇게 손상이 와요. 오히려 막.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살짝 하셔야 돼요. 적당히. 네. 적당히 하는 건 도움이 되는데 요 거꾸리 운동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영구적으로 뭔가를 막 치료하는 건 아니에요. 당장에 내가 요 신경끼리 지나가는 길이 좁아졌고 디스크가 이렇게 마모가 많이 돼서 쪼그라들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중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벌려준다라는 것이지 얘가 막 어떻게 보면은 영구적으로 내 퇴행을 막는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퇴행을 막는 거는 재활이랑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피오니님, 아버지 연세가 78세신데 꾸부정하게 다니셔가지고 허리를 피라고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점점 더 심해질까 걱정이 되는데 어떤 습관이 구부정을 든가 허리를 팔 수 있을까요? 이게요, 애초에 뭔가 원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연세가 드셔서 꾸부정하게 다니시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던 뭐 척추가 부러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아무리 허리를 펴라고 잔소리를 해도 이게 내 구조 자체가 점점 굽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좀 아프신 부분을 뭐 치료를 통해서 잡아주고 그 다음에 뭐 재활이랑 뭐 이런 운동을 전문적으로 좀 해가지고 허리를 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지만 필 수 있는 거지. 그게 안 되는 분한테 안 되는 뭔가 원인이 있는데 그거를 피라고 억지로 시켜도 잘 안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한 번 정도 뭐 엑스레이나 이런 좀 검사를 통해 가지고 한번 제대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수영 파크님 마지막 질문이신 것 같은데 50대 후반 여성입니다. 늦게 발레를 시작했어요. 나이가 있어서 좀 힘듭니다. 혹시 괜히 하는 건 아닌지 허리나 목에 무리가 오는 건 아닌지요. 발레가요 좋은 운동이에요. 좋은 운동인데 발레가 또 어떻게 보면은 점핑 동작이 많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릎이나 이런 허리에 생각보다 많은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발레는 스트레칭 이렇게 발레 하실 때 스트레칭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무리를 주지 않으려고 그럼에도 어떻게 보면은 강도로 치자면 중강도 고강도 운동에 속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발레를 내가 허리가 뭔가 안 좋고 뭐 무릎 연골도 안 좋고 한데 좀 고강도로 하시면은 너무 힘드실 거고 이런 디스크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너무 하시고 싶으시면은 스트레칭을 잘 하시고 근육을 키워가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막 이런 아픈 게 있으면은 좀 가볍게 하시고 좀 자제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은 오늘 제가 요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어, 좀 지금 혹시나 앉아 계신 분들 아니면 누워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저는 자신 있게 일어나서 앉으시라고 아니면은 걸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누워 있는 게 상책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앉아서 걸어야지만 인간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실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되시도록 오늘의 강의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참포도나무 병원의 김태신이었습니다.